우리나라의 현대기아는 그나마 다행히도 꽤 경쟁력 있게 잘 만들고 있어서 네. 뭐 BYD에 점령당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 중국 전기차를 볼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회사가 BYD인데 드디어 올해 들어와서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순수 전기차 수준도 작년 후반부터 4, 4분기부터 역전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테슬라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됐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의 소득 수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중국의 대략 아까 말씀드렸는데 운전면허 보유자가 5억 명 좀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의 평균 소득 수준은 중위값, 소득 네. 중위값 정도가 한 달 월급이 6천위안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120만 원 가량. 네. 100에서 120만 원 가량. 네. 그래서 한 가정이 보통 이제 한 만위안 좀 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0만 원 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정에서 한 달에 쓸 수 있는 이제 할부 금액 자체가 그러면 이제 소득의 한 20% 수준이 2천위안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5년 할부 60개월 치면은 12만 위안 정도예요. 네네. BYD에서 제일 만드는 차종의 가격대가 10에서 15만 위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사기가 너무 접근하기가 좋게 상품 계획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뭐 동남아라든가 저쪽 남미 이쪽도 소득 수준 자체가 그렇죠. 그 근처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BYD 차가 잘 팔리는 건 사실 성능적인 것보다는 아니 이 가격에 저렴한데 이 정도 성능? 괜찮은데 이거지. 사실 얘네가 기술력이 막 이게 요거는 좀 이제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 가격에 이 정도까지 성능을 끌어올렸다? 여기에서는 되게 괜찮은 거예요. 가성비가 훌륭하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좀 요즘 얘기하는 게 이 성능의 이 가격이랑 이 가격의 이 성능이에요. 이 성능의 이 가격의 제일 대표적인 차가 BMW M3. 그렇죠? 한 8천만 원에 살 수 있는 내연차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달아가는 게 이제 이거잖아요. 네. 즉, 이 성능에 8천만 원이라고 M3를 보면 이제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가격의 이 성능? 아반떼. 야, 2천만 원인데 성능이 여기까지 나온다고? 이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BYD가 딱 이 느낌. 야, 이 가격에 이 성능까지 만든다고? 딱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이슈됐던 뭐 BYD가 2,500km 가느니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2,500km는 인플루언서들이 거의 연비 챌린지 이런 느낌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리터당 한 25에서 30km 정도 간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은 도요타나 현대기아가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달성했던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 내연차는 제가 진짜 완전 바닥이라 그랬는데 BYD가 하이브리드를 접목시키면서 상당히 빨리 쫓아왔다 이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차를 세계 1위 이러니까 좀 아닌데. 근데 전기차 판매 숫자는 세계 1위가 맞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네네. 기술력 1위는 아직까지는 뭐 그거는 좀 더 검증은 받아야 된다고. 네. 예. 근데 탈만은 하다는 거죠. 가격 이 정도. 그렇죠. 가격 이 좀- 가격에 뭐 이 정도 성능이면은 뭐 감사할 만하지. 딱 그러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하다가도 가격 딱 생각하면 그래. 근데 12만 위안이면은 한국 돈으로 뭐 2천만 원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전기차가. 12만이 아니면은 2,200에 네네. 그 정도 되죠. 예, 2천만 원 좀 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한국에 야 이런 거 이제 한국에 2천만 원짜리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막 한 350km 가? 이래 버리면은 야 이거 뭐야? 이거 이제 BYD가 이제 한국 전기차 시장도 점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테슬라도요. 모델 3 중국에서 팔리는 가격하고 한국에서 팔리는 가격하고 거진 1,000만 원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BMW 미니 쿠퍼 SE 전기차 버전 역시 900만 원 올라갔어요. 네. 여기서 한 600만 원 정도는 세금, 관세하고 기타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대기아는 그나마 다행히도 꽤 경쟁력 있게 잘 만들고 있어서 네. 뭐 BYD에 점령당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2천만 원짜리 차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관세나 뭐 여타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뭐 2,400원, 2,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현대차 2,500만 원보다 한 300만 원 더 주면 비슷한 게 나오니 경쟁력이
한국 회사만큼은 그렇게 BYD의 경쟁이 크진 않을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음. 중국이 이제 완성차 FTA 맺은 국가들이랑 네. 한국이 완성차 FTA 맺은 국가들이 좀 달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음. 나중에 어떻게 구성될지 국가별로도 달라질 거라서 이 네네. 부분은 사실 음. 뭐 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에 진출했을 때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BYD가 한국 시장을 점령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박리담의 전략을 취하지 않는 이상은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BYD가 한국 시장 점령은 지금 BYD 차량들의 수준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뭐 1톤 차 전기차가 하나 들어왔어요. T4K. 예. 네, 그래서 야 이거 많이 팔리는 거 아니야? 근데 한 번 봤어요, 제가 길거리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국 분들이 전기차 전기 트럭에 대한 인식도 좀 그렇긴 하지만은 중국 트럭에 대한 인식은 저는 그거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 트럭은 1톤 트럭은 근데 안 팔리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BYD는 버스를 제외하고 트럭 쪽으로는 사실 중국에서도 별로 그렇게 그래서 그렇고 아 힘을 많이 쓰면 확 없어지나 보네. 왜냐하면은 LFP 배터리 자체가요. 네. 그 고출력을 내는 데는 적합하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출력을 그 제로백 높게 가져가고 하려면 결국에는 3원계 써야 되고요. 사실 BYD 차량은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거는 이쁜 거는 사실 실이거든요. 실은 디자인 자체는 정말 상당히 좋은 편인데 네. 가성비로 봤을 때 이제 돌핀 정도의 차량과 아토3 원 플러스 차량 요 두 대인데 사실 지금 나오는 소식들로 보면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EV3하고 캐스퍼한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전기차 타보셨잖아요.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은요.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중국 차들에 대해서 좀 단점을 좀 더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중국 전기차들의 장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가 주창했던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이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코딩 인력은 엄청나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죠. 많죠. 네.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인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테슬라가 말한 거를 베끼지 않아도 다 그냥 자기네들 저게 개념만 알아도 이제 구축이 가능한 수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전기차들 가서 보셨겠지만 UI 그 모니터에 표시되는 그 인터페이스들 괜찮아요. 네. 상당히 좋잖아요. 솔직히 현대기아보다 좋아요. 그거는. 스피커 뭐 하청 엄청 많으니까 네. 그 싸게 갖다 박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들 편의성을 되게 높이는 쪽에 그렇죠. 인터페이스가 좋습니다. 네. 내부 실내 인터페이스는 사실 한국 현대기아차가 세계 최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더 높아요. 네. 중국 전기차가 어떤 부분에서 훨씬 좋습니다.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 네. 그래서 그쪽은 상당히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가 좋다 보니까 피드백이 빠릅니다. 제가요, 뭐 제 차는 안 되지만 24년도 나온 뭐 샤오펑의 G6나 23년도에 나온 이런 것들은 음성으로 야 내가 이게 좀 이 차의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가 메일을 작성해서 샤오펑 본사로 쏴요. 네. 이 정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피드백이 그 샤오펑 본사에서는 그거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서 니오에서는 야 이거 회생제동 니들이 출력이 좋아서 회생제동이 좋아서 이렇게 확 제껴지는 느낌이 있는 걸 알겠는데 이걸 조금 더 개선해 줄 수 있지 않겠니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대요. 니오에서. 그래갖고 23년도 하반기에 그걸 딱 개선해서 업데이트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니오가 그 회생제동 컴포트 모드 때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뭐 아시겠지만 내연차들은 사실 센터에 가야지만 좀 피드백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레거시 업체들은. 근데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테슬라는 사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여기는 중국 업체들 피드백이 진짜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다. 피드백에 의한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 네. 부분을 일단 제일로 칩니다. 네네. 이게 일종의 편의성이 높다. 이거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으로는 UX, 유저 익스피리언스. 테슬라가 이제 슈퍼차저로 했잖아요. 네. 근데 중국도 이제 똑같이 X차저라고 해서 이제 샤오펑을 X차저라던가 브랜드 전용 충전소를 그렇게 엄청 깔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한술 더 떠서 니오는 배터리 수압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네.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든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스타트업 업체들은 자기네 거 한 번 더 산 사람들이 만족을 안 하고 안 사주면 망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엄청난 경험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UI와 UX, 유저 인터페이스와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 부분에서는 뭐 테슬라보다 낫습니다. 이거는 테슬라, 현대기아, 뭐 폭스바겐, 토요타 다 못 따라와요 이제. 이제는 물론 이제 중국 내 한정이지만 네. 해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행 보조에 이은 이제 자율주행까지 가는 네. 이 과정. 이제 사실 자율주행이라고는 아직 하면 안 되는데 주행 보조 L2급에서 이제 S급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지금. 네. 여기에 있을 때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중국은. 법령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정보 보호. 사실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 내 객체 정보를 따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개인정보 침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좀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가 쉬운 국가다 보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이 네. 정도.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좀 말씀드렸던 BYD식의 네. 가성비 이렇게 한 4-5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자율주행은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실제로 가서 이제 샤오펑 자율주행 잠깐 하고 왔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이 막 튀어나오고 복잡하니까 얘가 잘 못하긴 했는데 시내 자율주행을 시도했다는 게 조금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의 어떤 기치가 있어서 우리가 신질 생산력을 가져야 된다 할 때 자율주행도 고품질 생산력에 들어간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 쭉쭉 밀어붙이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가 신재생 발전 봤을 때 그렇게 많은 풍력 타워를 꼽고 그다음 그렇게 많은 그 패널 태양광을 까는 이유는 깔 수 있는 건 저는 민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깔고 싶어도 못 깔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밀어붙이니까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그 FSD라든가 이런 쪽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소송 이슈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 한번 자율주행 관련해서 사망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무단횡단으로 그냥 그 이야기가 그냥 정리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크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결국은 실패를 많이 했을 때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걸 감안해 보면 그쪽에서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은요. 저는 사실 중국에서 성공한 굴기는 딱 2개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론, 네. 그리고 전기차 및 이쪽 이제 자율주행까지 포함하는. 네. 근데 이게 사실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성공 데이터가 더 많으면은 전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51%라도 성공했다라고 보면은. 근데 전기차는 거의 유일하게 중국은 성공 데이터가, 나머지 굴기들은 사실 저는 성공했다고 안 봐요. 중국에서 시도한 굴기. 그래서 이어지는 게 이제 결국에는 중국 기술들을 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중국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저렇게 갑자기 난리가 나서 관세를 엄청나게 올리겠다고 하는 것도 이미 그 지리 자동차나 몇몇 자동차들이 중국 메이커들을 샀고 그 메이커 폴스타 뭐 대표적으로 볼보를 샀기 때문에 그 폴스타를 나갈 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MG도 유럽 메이커를 샀기 때문에 MG라는 이름 달고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이제 그 마치 테슬라 모델처럼 중국에서 전기차 만들어가지고 각국 그 그렇죠. 브랜드 달아서 팔아야 되는 상황으로 점차 몰리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그런 부분도 있죠.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조금 정리해드리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자동차 브랜드들 중에서 독자적으로 중국이 없이 독자적으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테슬라와 현대기아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 업체들 GM도 있구나. 네. 네. 3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중국 업체가 개입된 상태입니다. 안 들어간 게 없어요. 네. 뭐 유명한 게 뭐 광저우 자동차, 토요타 뭐 합작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게 IM이라고 되는데 여기가 상하이 자동차거든요. IM은 이제 아우디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샤오펑은 폭스바겐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네. 지리는 이제 조금 전에 볼보도 말씀해 주셨지만 르노로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리프모터는 스텔란티스에, 그러니까 원래 스텔란티스라는 게 뭐 푸조, 뭐 시트로엥 이런 뭐 지프 뭐 이런 업체들 모여 있는 이제 일종의 얼라이언스잖아요. 네네. 거기에 리프모터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예. 그런 식으로 됐고.
뭐 동풍이 혼다 쪽으로 기술 준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닛산은 혼다한테 기술 받아온다 그랬고, 미쯔비시도 이제 결국에는 다 힘을 합치겠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미쯔비시가 요거 자료 만들고 나서 보내드린 뒤에 좀 추가가 되긴 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BMW의 미니는 이제 장성 자동차의 오라한테서 받고 있고요. 마츠다는 이제 장안 자동차. 그리고 신기하게도 반대죠. 다른 건 다 중국 업체가 지금 왼쪽에 있는데 현대기아는 지금 베이지 자동차한테 기술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엎어졌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중국에서 엎어졌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넣어놨는데 네. 현대기아의 전기차 부분 자체는요. 중국 없이 성공한 GM은 솔직히 성공까지는 아니니까 테슬라와 함께 중국 없이 성공한 업체 두 군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향후에 뭐 이제 미국의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가 어떤 모양새로 우리에게 등장을 할지 아니면 살아남을지 일단 거기는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살아남는 게 이제 중요한데 살아남으면 또 이제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중요한 메이커들이 되긴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역시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한국의 현대기아 그리고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지금 GM도 뭐 GM은 했구나. 볼트, 15V 많이 팔렸으니까. 네. 볼트는 뭐 한 22년까지는 괜찮았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 업체들, 지금 전기차의 패권 흐름을 보면 미국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좀 선도 위치에 있는 거고 또 더불어서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있는 거고 그다음 물량 기준이고 독자 생존의 능력으로는 오히려 그 중국 업체들이 규모가 가장 커서 유럽 업체들이 굉장히 몰렸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드림카라는 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런 개념이. 뭐 성능이 좋으니까 그러겠지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우리가 푸조를 왜 좋아했는가? 벤츠, BMW를 왜 좋아했는가? 이 업체들이 자동차계에 있어서 이룩했던 업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푸조라면은 뭐 옛날부터 이제 르망이라던가 이런 데서 뭐 엄청난 또 이름을 밝혔고, 뭐 BMW는 역시 뭐 F1부터 시작해서 이런 또 이제 서킷에서 또 또는 뭐 WRC에서 이런 거 벤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업적들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실 드림카라는 거를 이 가슴 한켠에 두고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제 드림카가 푸조 207cc 뚜껑 열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구하기도 힘든데 그거를 중국을 어떻게든 구해서 저 중국에서 타고 다녔거든요. 나 지금 푸조가 드림차는 분 나 말고는 처음 봤어. 이게 프랑스 감성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 중국 업체가 우리가 아는 이런 업적을 이룩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외 업체들과 손을 잡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기술 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업적을 줘. 브랜드를 달라는 거죠. 그렇죠. 브랜드 이미지를 달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저도 야 이게 중국 브랜드가 상위 탑 10 안에 한 4-5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 업체들도 자기네들이 지금 부족한 게 뭔지를 아는구나.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가 부족하고 역사와 업적이 부족하구나를 중국 업체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럽 업체들과 일본 업체들과 손을 잡으면서 여기에 브랜드 이미지, 이런 업적 이런 게 브랜드 이미지라고도 어떻게든 표현은 가능하죠. 이걸 가져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투탑은 정해졌어요. 현대기아랑 테슬라로. 예. 이거는 정해졌고 이제 현대기아가 실수를 안 한다는 가정에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나머지 자리에 과연 중국 업체 브랜드 이름으로 올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이미 손을 잡고 있고 이 차의 기원을 이제는 알 수가 없어져 버리는 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스바겐이나 샤오펑이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2025년도 말에 차가 나올 거예요. 이 차를 샤오펑차로 봐야 될까요? 폭스바겐 차로 봐야 될까요? 껍데기는 폭스바겐인데 네. 내부 소프트웨어는 다 샤오펑이거든요. 네.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생산한 벤츠가 중국에서 생산한 차가 이게 중국산이냐 벤츠냐 이 말이 많았잖아요. 네. 이제는 우리는 이것도 봐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레거시 쪽에서 나타났던 그리고 또 일반 공산품에서 나타났던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런 소위 말하는 OEM 또는 ODM이 여기서는 이제 ODM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OEM보다는 그렇죠. 네. ODM으로 하는데 중국 업체들이 위로 드러나기보다는 그 제조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 좀 들더라고요. 이거를 이 상황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까지도 할 생각이 있구나. 생각보다 이거는 되게... 중국의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 허세 문화. 우리 브랜드가 최고야. 그래가지고 중국의 허세 문화 많아요?
장난 아니죠. 한국에서는요 네. 그랜저를 사야 되는데 예를 그랜저 들어서- 깡통 대 소나타 프로. 네네네. 한국에서 뭐 많이 사요? 우리는 풀옵션을 좋아하죠. 그렇죠. 네네. 요즘 깡통 선택률이 한국에서 뭐 6%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중국에서는 2019년도까지 몇 %였는지 아세요? 깡통 선택률이, 즉 상급 깡통 선택률이 네. 40%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20만 위안짜리 차를 산다 그러면은 네. 풀옵션의 한급 아래 차를 사는 게 아니라 깡통이더라도 무조건 큰 차를 샀던 거예요. 이게 40%에서 2019년까지요. 네네. 그 사이 통계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없고 2024년에 2023년도 선택률을 분석한 게 있는데 네. 이게 20%까지 떨어졌어요. 중국. 최근에. 네. 네. 즉 이제 중국의 허세 문화가 아무리 좀 꺼졌다고 해도 아직도 20% 허세인 거예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점점 전기차로 바뀌어가면서 네. 왜냐하면은 전기차에서 누릴 수 있는 편의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한급 아래로 가도 편의상 많은 게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걸 이제 중국 사람들도 깨닫기 때문에 이제 요 한 3, 4년간에 이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아직도 중국 허세 문화가 엄청나긴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잘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BYD 정도는 독자 생존 브랜드를 가지고 독자 생존을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지금까지 진도를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유명하지 않은 업체들은 해외 브랜드하고 손을 잡아서 ODM 정도 수준으로 중국 전기차를 해서 자기의 생존 방법을 찾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네요. 지금 아무리 봐도 이렇게 네. 합작들을 하는 거 보면 그쪽으로 방향성을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황사머니가 이제 부동산 쪽이 좀 정리되면 어떻게 또 될지 모르죠. 아예 이걸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겠지만. 황사머니가 뭐예요? 황사머니, 중국 머니, 황사머니. 그걸 네. 황사머니라 그래요? 네. 네. 중국에서도 자기네들이 황사머니라 그러던데. 자, 오늘 우리 시리 그 유지호님과 함께 중국 현장에서 느끼는 그 전기차의 상황과 그리고 중국 전기차의 장단점, 그리고 중국 전기차의 미래, 그리고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중국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네. 딱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건 있어요. 중국 전기차는요, 네, 좋습니다.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중국이라고 전체로 보면은 좋은데, 이게 지금 한 10개 업체가 나눠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고 했을 때는요, 진짜로 기술력이 테슬라, 뭐 현대기아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 아직까지. 네네. 근데 이 덩어리를 10개가 나눠먹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현대기아나 테슬라를 역전했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양산 기술력에서. 그래서 좀 표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상위권 업체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국 전기차라고 하지 말고 중국 상위권 전기차. 이제 뭐 중국 배터리도 역시 중국 상위권 배터리 업체.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둬야지. 사실 솔직하게 중국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요. 뻥뻥 터지는 것도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중국 상위권 업체는 진짜 잘하는 거 맞고요. 이 정도면은 뭐 1, 2위까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니 옛날에 네온차 진짜 꿈도 못 꾸던 일인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건 맞지만 이걸 1등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부분도 많고 검증도 안 됐고 사실. 괜찮아요. 왜냐면은 한국 분들은 중국 자동차 업체, 전기차 업체가 100개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저희는 중국 많겠다, 한 15개 되나 보다 지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약간 아무래도 한국 베이스로 가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자동차 업체가 서너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도 좀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상위 업체만 고려를 할 것 같고. 네. 어쨌든 자, 우리 시리 유지호님과 함께 우리 중국 전기차의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이 중국차 이해하는데 그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시리 유지호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